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도내 각 기관에 있던 브리핑실도 대부분 문을 닫았죠. 그만큼 시민들과의 소통 기회가 줄어들었는데요. 천안시가 시민들의 궁금증에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이후 급격히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 수. 대전과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선 출입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청과 교육청, 천안시청 등 각 기관에 있던 브리핑실도 지난 25일부터 잠정 폐쇄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민들과의 소통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천안시는 브리핑실을 닫은 25일부터 평일 오전 11시 30분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시청 공식 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여 분 동안 박상돈 시장이 직접 출연해 확진자 발생 현황과 조치 상황을 공유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순천향대 병원 관련 확진자분들의 경우에는 시에서 이미 감염 경로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외부로의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별도로 준비된 원고 없이 댓글을 통해 질문과 요구사항을 얘기하면 시장이 실시간으로 답변하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도 마스크 이게 강제로 쓰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들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과태료를 매기고 이렇게 하는 문제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그 초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매 방송마다 수천 회의 조회수와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실시간 방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오는 10월 천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한민국 국제농기계 자재 박람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취소됐습니다. 천안시는 해외 바이오,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실시한 결과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농기계 박람회는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천안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참관객 30만 명을 목표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천안 지역 지역아동센터 62곳이 다음 달 6일까지 휴원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긴급 돌봄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휴원 중에는 지역 아동센터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아산 시내 공공체육시설이 임시 휴관합니다. 임시 휴관하는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이순신 빙상장과 복합스포츠센터, 배미 방축 수영장 등 모두 10곳입니다. 또한 아산시는 줌바와 스피닝 등 고위험 실내 집단 운동시설 6곳에 대해서도 별도의 해제 시까지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산 시립도서관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로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다만 대출 희망도서를 예약해 찾아갈 수 있는 안심도서 대출 서비스와 차 안에서 책을 대출받을 수 있는 북드라이브스루 서비스는 어린이 도서관을 제외한 5개 도서관에서 운영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 코로나19 대응 담당 공무원이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보건소 질병예방과 감염병 관리팀에 근무하던 40대 주무관으로 코로나19 전반에 걸쳐 업무를 맡아왔으며 27일 오후 1시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A 주무관은 다행히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과 뷔페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유흥시설 281곳과 뷔페 94곳 등 모두 375곳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운영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15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음식점과 찜질방이 있는 목욕탕 등 중위험시설 756곳에 대해서도 집합제한 행정명령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해로 천안 태조산공원의 입산이 통제됐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결정한 일인데 등산로를 왜 막냐며 욕설에 폭력을 휘두른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태조산공원 진입로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도로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3일 내린 폭우 때문인데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 위험도 큽니다. 이에 따라 태조산 등산로를 비롯한 공원 전 구역에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얌체 등산객들 탓에 공원 관리소 측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공원 곳곳에 진입 통제 현수막을 걸었지만 차단 시설을 뛰어넘어서까지 공원에 들어오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임시방패로 묶어놨어요. 이거를 못 열게. 그래도 뛰어넘어 오신다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심지어 진입을 통제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자칫 폭행 사건으로 번질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60인데 60평생에 처음 보는 욕을 많이 얻어먹은 거예요. 너무 제가 황당했었지. 다행히 상처나 목을 갑자기 그냥 확 치시는 바람에 제가 그냥 충격에 안경이 떨어졌는데. 현행 자연공원법은 안전상을 이유로 공원에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고 이를 어기고 출입을 했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앞으로는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의 권역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아산시가 충남권역 대상지로 선정됐는데요. 건립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건립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전문적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충남권역 재활병원의 건립 예정지입니다. 당초 올해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어야 하지만 아직도 허허벌판입니다.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병원 실시 설계는 마무리된 상태. 문제는 건립 비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권역재활병원 공모 선정 당시 총 사업비는 270억 원, 150병상 규모의 병동과 각종 재활치료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절반인 135억 원은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는 충남도와 아산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와 자재,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요인 등이 겹치면서 당초 건립 비용보다 200억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타권역 형평성에 따라 135억 원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재활병원 건립 사업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안에 착공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보다 30% 이상 늘어날 경우 타당성 조사 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평균적으로 타당성 조사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현재 충남도는 재정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늘어난 건립 비용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 건립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 맑은물 사업소가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안심확인제를 시행합니다. 안심확인제는 담당 공무원이 아파트를 방문해 수돗물을 채수한 뒤 자체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시는 연말까지 천안 지역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공모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스타트업 파크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자유로운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혁신 공간입니다. 천안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대표 협력기관으로 정하고 천안역 인근 원도심 도시재생혁신지구에 스타트업 파크 복합 허브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일대 14개 대학이 밀집해 있다는 점과 편리한 교통망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이 정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초중고교생 322명, 대학생 156명 등 총 478명으로 코로나19를 고려해 지난해보다 인원을 늘렸습니다. 지급액은 총 3억 8,400만 원입니다.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천안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초중고는 학교장이나 읍면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대학생은 본인이 해당되는 장학금의 종류를 선택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며 서류 검토와 선발위원회를 거쳐 10월 중순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4일까지 도내 농림어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농어민 수당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추가 신청에는 상반기 신청에서 제외됐던 축산농가와 천안, 공주, 논산시 등 인접한 타 시도시군의 농지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림업 종사자도 대상자로 포함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두고 농업과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며 주소지 시군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불당동 영풍문고와 신보동 삼성생명 앞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두 곳의 대각선 횡단보도에선 신호를 2번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또 녹색 신호에는 모든 차량이 정지해 보행자들의 안전성도 높아졌습니다. 천안시가 농어민 수당 신청 기간을 다음 달 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대상은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2차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영주 또는 연접도시 농지 경작자 등입니다.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챙겨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농어민 수당은 오는 11월 천안사랑 카드로 지급되며 1차 지원을 받는 사람은 35만 원, 신규 농가는 80만 원입니다. 아산 탕정 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완료됐습니다. 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번 구역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2022년까지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3년 개발을 시작해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산 탕정 2지구는 사업 면적 357만 제곱미터에 계획 인구 약 4만 6천여 명을 수용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며 아산시는 LH와 협의해 기존 신도시 해제 지역에 부족한 문화와 쇼핑, 여가 등 생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급기야 학교 교육조차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세종시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평생 교육에 대한 비대면 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화상 프로그램, 강사가 간단한 스트레칭 시범을 선보이자 참가자가 화면을 보면서 그 동작을 따라합니다. 코로나19로 체육활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세종시 장애인체육회가 온라인으로 체육 강좌를 제공하는 이른바 생활체육 라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비대면 화상 수업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많은 참여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손쉽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또 세종시 체육회는 전국 최초로 온라인 생활체육 강습 프로그램을 제작해 유튜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언택트, 이른바 비대면 교육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비대면 교육의 일상화에 대비해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이버 평생학습관의 이용자 접근을 쉽게 하고 컨텐츠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강의들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대학 포털을 구축해 내년 6월부턴 수강 신청부터 학위 취득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것처럼 비대면 교육, 평생교육 학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도 그 진흥원을 중심으로 영상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제때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느냐에 비대면 평생교육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최근 세종시 교육청이 시 출범 후 최초로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다음 달 개교하는 한 초등학교에 교장을 임명했는데요. 공모 과정에서 교육감 측근에 대한 특혜 인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문을 여는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 학교의 개교를 앞두고 세종시 첫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추진했고 15년 경력의 현직 교사가 최종 임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5년 경력의 평교사가 33년 경력의 현직 교장을 제치고 임용되는 이변이 연출됐는데 알고 보니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측근 인사였던 겁니다. 아, 누구를 위한 자리구나. 이런 것이 내적으로 소문으로 이미 파다하게 나와 있었어요. 현직 교장 선생님을 제치고 측근으로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게 사실이었구나 라는 말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심사 과정과 결과 모두 비공개 조치되면서 무늬만 교장 공모제였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임용자가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공모 자격과 심사 기준 모두 관련법에 따라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 공모교장은 교육부 공모교장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심사 과정이나 운영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세종시 교총은 이번 교장 공모건에 대해 감사 요구와 같은 추가 조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일선 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계획을 내놨죠. 여기에 발맞춰 세종시도 세종형 뉴딜의 청사진을 발표했는데요. 2025년까지 2조 3,5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종형 뉴딜 정책은 디지털과 그린, 지역사회 안전망, 지역균형 발전 등 모두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됩니다. 향후 5년 동안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전체 2조 3,514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건 디지털 뉴딜입니다. 전체 예산의 70%가 넘는 1조 7천억 원가량이 투입되는데 스마트 시티나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세종시에서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미래의 주요 먹거리로 키운다는 전략입니다. 스마트 시티 및 관련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4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디지털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65억이 투입되는 그린 뉴딜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미래 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로 친환경 자동차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어 628억을 투입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2,755억을 투입해 시민 참여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전체 사업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민간 자본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부터 지역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와 같은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자동전화 음성 안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는 불법 광고물 사업자에게 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철거 또는 경고 안내 음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세종시는 불법 5개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 서비스가 불법 광고물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세종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설계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세종차원은 심사에서 보행자와 차량 동선 계획이 우수하고 넓은 차로 폭을 확보해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는 당선작을 토대로 기본 실시 설계를 진행해 올해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착공해 오는 2022년 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